압도적인 힘과 지독한 끈기의 충돌이에요. 이란과의 협상 결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이 이제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선거판에서 승리처럼 보이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고위험 도박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협상이 깨진 후에 일어난 일들을 반추해보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봉쇄 명령을 내렸죠. 이란의 통행료로 낸 선박은 전부 수색하고 저지해버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맞받아쳤죠. 민간 선박은 통과시킨다. 군함은 강력하게 대응해버려. 지금 상황을 게임으로 비유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못 이겼으니까 양쪽 다 테이블 없고 남자애들 둘이 주먹은 못 날리는데 서로 뿜뿜거리며 외견상 실력 행사로 넘어간 단계예요. 동네 강아지들이 주로 그러죠. 트럼프는 호르무즈를 군사적으로 열겠다고 했고, 이란은 군함이 오면 전쟁이다라고 했어요. 고로 지금 호르무즈에서 미군 함정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서로 눈만 부릅뜨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왜 협상이 깨졌는지 핵심 쟁점 두 개를 짚어보자면, 쟁점 첫 번째는 당연히 핵이죠. 미국의 요구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핵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수단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란이 당연히 이를 거부했죠. 거부할 만한 게 핵은 이란의 마지막 생존 보험 증서죠. 이란이 이미 한 번 당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2015년 핵 협정 때 핵을 포기했더니 2018년도에 트럼프가 와서 그 협정을 찢어버렸죠. 갈기갈기. 그리고 이번 전쟁 직전에도 협상 중에 기습 공격을, 어떻게 보면 선빵을 때린 건데 정정당당하진 못하죠. 이때 그래서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리더들이 사망했잖아요. 고로 이란 입장에서는 핵 포기는 곧 언제든 우리 때려도 돼, 이런 나라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쟁점 두 번째는 호르무즈. 미국의 요구는 지금 당장 열어라, 통행료 없이. 이란의 요구는 최종 평화 협정 후 열어줄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거야. 이 순서 싸움의 핵심인데, 미국은 해협 먼저 열면 협상하자, 이란은 협상이 끝나면 해협을 열겠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언제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는 지금 유일한 협상 카드예요. 군사력은 많이 당했죠. 하메네이도 죽었어요. 핵시설도 파괴됐죠. 남은 건 이것 하나입니다. 이걸 먼저 내놓으면 협상 카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양쪽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트럼프의 계산은 현재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전쟁을 끝낼 추구가 절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겼다라는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이란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협상에서라도 이란의 완전 항복 선언을 받고 싶은 거죠. 지금 트럼프 발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협상에서 핵 빼고는 우리가 다 얻었다. 이란은 곧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줄 거다. 이게 압박 전술이죠. 상대를 작게 보이게 만들면서 굴복을 유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너무 많이 우려먹긴 해서 국제 무대에서 이제 모두가 다 이 전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여러 번 맞닥뜨리면 익숙해지죠. 결국 호르무즈 봉쇄 명령도 마찬가지인 게, 실제로 군사 충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진짜 할 수 있어를 보여주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려는 압박인 거죠. 이란의 계산은, 일단 이란 전 부통령이 미국은 전장에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에서 얻으려 했다면서 비판하죠. 아니, 힘싸움에서 딱히 우리 이란이 밀린 게 없는데 뭘 도대체 내놓으라는 거냐. 이란은 지금 이 전쟁을 본인들이 버텼다고 보는 거예요. 수도가 폭격당하고 최고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죠. 호르무즈라는 카드도 여전히 손에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 지금 협상하면 당연히 손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중간 선거가 다가와요. 유가가 높아서 미국인들 불만이 쌓여가고 있죠. 결국 기다리면 미국이 먼저 조건을 낮출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마네이는 휴전은 이란 승리를 공고히 한 방편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이란은 이 상황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이미 계산을 한번 끝낸 겁니다. 결국 지금 가장 위험한 포인트는 군사 충돌 가능성인데, 지금 호르무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트럼프가 미 군함 두 척이 통과했다라고 했죠. 이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군함 통과는 없었다. 시도하면 강력히 대응해줄게. 양쪽이 지금 사실 자체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선언하죠. 호르무즈는 민간 선박에게는 열려있다. 군함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응징해줄게. 지금 미군 함정이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란은 그것도 군사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간입니다. 텐션이 high. 그래서 조금만 더 깊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질 통제, 미군이 진입 시도 중인 아슬아슬한 이중구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공해, 오만 영해를 포함해서 여기에 이란 영해가 겹쳐 있어요. 국제법상 외국 선박은 무해 통항권이 있습니다. 평시엔 군함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란이 우리가 허가한 선박만 통과할 규칙을 확 바꿔버렸어요. 이란 항만 해양청에서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란의 외무부 부장관은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쉽게 말하면 이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과하고 싶어? 우리한테 그럼 먼저 연락해. 우리가 오케이 하면은 통과시켜줄게. 이게 사실상 통행료 징수인 거예요. 그럼 미군 함정은, 트럼프는 미군 함정 두 척이 통과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이 즉각 부인했죠. 혁명수비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함이 해협에 접근하면 휴전 위반으로 보고 강력히 강경 대응하겠다. 지금 실제로 미군은 기뢰 제거 함정을 해협 입구까지는 보냈는데 본격 진입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경계선에서 서로 눈
급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극도로 위험하냐? 휴전 직후인 4월 8일과 9일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각각 6척, 3척에 불과해요. 이게 분쟁 전 하루 평균 130척에서 150척이 오가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멈춰선 거나 다름없어요. 수백 척의 유조선이 오만 앞바다에 발이 묶여있는 셈입니다. 유럽 항공업계가 이렇게 경고했죠. 3주 안에 호르무즈 안 열리면 항공유 부족이 현실화된다. 그래서 휴가 예약하실 일 있으면은 지금 당장 비싸 보이더라도 티켓을 끊는 게 발빠른 액션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 역설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강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이란이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항행 가능한 지형이 기가 막히게 좁아서 약간의 방해만으로도 봉쇄가 가능하니까 지형 특성상 타국의 해군력만으로는 봉쇄를 해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미국이 항공모함 3개를 다 갖다 놔도 해협을 열려면 결국 이란 해안선을 지상 점령해야 됩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낮아집니다. 마치 장판교 전투의 좋은 자룡의 재림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더불어 숨어있는 진짜 플레이어 중국과 대미국 동맹이라는 변수가 아직 수면 밑에 깔려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협상 결렬 직후에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이 이란 구사 지원하면 50% 관세 때린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유한화 결제를 확산하면서 달러 패권을 흔들고 있어요. 중국은 이란의 경제 생명줄입니다. 이란이 버틴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뒤에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중국을 협박한 건 이란과 중국 연결고리를 끊어서 이란을 고립시키라는 거죠. 하지만 중국도 결코 만만치 않죠. 중국 입장에서 이란을 포기하면 호르무즈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원유 수입을 할 때 미국 눈치를 봐야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근본 미국과 이란 전쟁이 천재 1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이루어졌잖아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죠. 달러가 이것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이란이 원유를 팔면 달러로 받고 사우디가 원유를 팔면 달러로 받고 그게 결국 달러의 수요를 유지시켜줬죠. 그런데 지금 이란과 중국은 달러 없이 거래를 합니다. 쉽스, 미르 이 같은 별도 결제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게 이란 플러스 러시아가 손잡으면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도가 되죠. 미국이 그동안 갖고 있던 카드가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태양 아래의 미국 그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몸부림의 마지막 카드, 마지막 퍼즐을 찾아준 거예요. 과거에도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1대1로 같은 걸 만들면서 미국 없이 우리끼리 뭉치자는 전략을 펼쳤었죠.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미국이 있는데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번 전쟁을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행태를 보니까 모든 나라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에 와 있어도 지켜주지 못하는 걸 봤잖아. 이제 일본, 한국, 유럽에서도 자국 방어 강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본에서는 핵 보유 논의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 흐름이 결국 중국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향후 국제사회에서는 반미국 연합 세력인 중국, 이란, 러시아를 중심으로 거대한 미 제국이 거친 도전을 받을 예정인데 일단 에너지 시장 공조 부분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면 전 세계 1위가 러시아, 2위가 이란이에요. 원유로 보면 이란이 세계 3위, 러시아가 6위죠. 둘을 합치면 전 세계 천연가스의 33%, 이 두 나라가 통제예요. 결국 이 둘이 손잡으면 전 세계 유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미국을 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거부권, 이게 가장 눈에 안 보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미국이 이란을 유엔에서 제재하려고 할 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는 친서방 클럽에 들어가려고 이란 제재에 찬성표를 던졌죠. 하지만 2012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란 관련 모든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죠. 미국이 유엔이라는 국제법정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경로를 러시아가 원천 차단시킨 겁니다. 미국이 유엔 거부권을 무시하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이번 이란 공격도 유엔 거치지 않고 했죠. 그래서 그 비용이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는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상위 임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비상위 임사국 10개국,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하죠. 이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 플러스 상임 이사국 5개국 중 아무도 반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임 이사국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그냥 무효인 거죠. 투표수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4개국이 찬성하고 러시아 1개국이 반대도 안 되는 거예요. 14대 1이어도 러시아가 이기는 희한한 구조죠. 미국이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면 세 가지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법적 정당성의 상실. 근본 전쟁은 유엔을 통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이라크 때도 불법 전쟁 꼬리표가 미국한테 계속 붙어다녔잖아요. 유엔 결의 없이 전쟁하면 침략 전쟁입니다. 근본 이란 공격도 딱 그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이 비판을 했죠. 근데 비판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게 미국이 온 방식이기도 해요. 둘째, 동맹국 설득 불가. 유엔 결의가 없으면 동맹국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명분이 없어요. 이라크 전쟁 때 유엔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영국 토니 블레어가 참전했다가 국내에서 엄청난 정치적 비용을 치렀죠. 지금 이란 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요. 법적 정당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배는 유유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맹국이 빠지면 미국이 모든 비용을 혼자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러시아 거부권의 실질적인 효과. 이게 핵심이죠. 러시아가 거부권을 쓰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제재 결의안 차단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제재. 미국이 이란 핵 개발을 막자고 제재 결의안을 내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죠. 비토를 냅니다. 이란은 유엔 제재 없이 계속 핵 개발이 가능해져요. 이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가 밀고 온 방식이죠. 전쟁 중단 요구도 할 수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이스라엘은 즉각 공격을 중단하라 이러한 결의안을 내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죠. 반대로 미국이 이란 호르무즈를 열어라 이러한
이러한 결의안을 내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양쪽 다 유엔을 통한 해결이 막히는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법 위반 처벌.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유엔이 이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내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죠. 하지만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떳떳하지 않다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고로 유엔 투표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러시아 한 개국이 반대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엔을 무시할 수는 있는데 무시하는 순간 침략 국가 딱지가 붙고 동맹이 빠지고 도덕적 정당성이 사라지고 러시아 중국 반미 블록에 정당성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러시아 비토의 진짜 무기예요. 총알이 아니라 국제 질서라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그 무기.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대 이란이 아닌 미국 대 중국, 이란, 러시아 연합, 즉 1대 3의 다구리 싸움 전개가 기정사실화되었는데 앞으로의 미국과 이란 협상은 조건을 낮춘 협상이 재개. 까보면 미국이 많은 것을 양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물론 선전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지금은 양쪽 다 완전히 문을 닫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떠난다. 이란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죠. 이란도 외교 채널을 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경제가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물론 버틸 겁니다. 동맹국들의 원조를 받아서 이란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모두 전수받았거든요. 결국 몇 주 안에 조건을 낮춰서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떤 방식이냐면 핵은 완전 포기 대신 외견상 IAEA 감시 강화로 타협하고 호르무즈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되 민간 선박은 자유통행하는 방식으로 봉합할 가능성이 큰 거죠. 다만 호르무즈에서 미군 함정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맞닥뜨리는 상황,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발포가 일어나면 상당히 모든 일이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전쟁은 예외가 아니에요. 일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란인데 내일은 대만일 수도 있고 모레는 한반도일 수도 있어요. 한국도 이제 핵 보유 논의가 나올 만큼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죠. 미군이 와 있어도 지켜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전쟁이 보여줬으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최근 국장은 가두리장이 되어버려 스마트머니가 오른손으로는 지수를 배탈을 잡고 있죠. 왼손으로는 방산을,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알파로 잡고 흔들면서 자꾸 모아가고 있어요. 즉 현재 이란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러시아에서부터 미국까지 이 1대3 다구리의 국제적인 이 대격변을 방산주들의 수급 쏠림이 방증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근본 이란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신전쟁을 개문을 했기 때문에 방산산업에 구조적인 기회가 찾아왔다는 점,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이에요. 모든 나라가 이제 자국 방어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걸 배운 거죠.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수출 9위권이에요. K9 자주포, K2 전차, 천모 다연장 로켓.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전 세계 바이어들이 한국 방산을 계속 찾고 있고, 이 흐름은 구조적으로 몇십 년간 이어질 AI보다는 더디지만 그 방향성은 명확한 텁텁한 투자 아이디어로 이미 고착이 되어버린 겁니다.